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6월 19일 금요일 미제 사건 심령 파일. 오늘은 천안편으로 천안에 일어났던 미제 사건 들고 수임별곡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사건명은 천안 토막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2006년도에 벌어진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자,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때는 2006년 1월 10일 오전 9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모 빌라 쓰레기 적치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변사체가 고물을 수거하던 고물 수집상 43살 신모 씨에 의해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날 신 씨는 이른 아침부터 고물을 찾아 쓰레기 적치장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헌옷으로 유난히 꽁꽁 쌓여진 채 버려진 쓰레기 봉투가 있었는데, 헌옷은 일반 파지나 고철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신 씨는 봉투를 가져가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옷이 들었다기에는 쓰레기 봉투가 한 손으로 들기에 버거울 정도로 무거웠기에 이상하게 여겨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봉투 안을 헤쳐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되고 세상 밖으로 나온 계기가 된 겁니다. 여기야. 검은 봉투 안을 헤쳐보니 무언가 묵직한 것들이 검은 비닐봉지와 헌옷에 이중으로 쌓여서 들어있었는데, 이를 풀어보니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예리한 흉기와 예리한 흉기로 목과 다리 등 관절 부분이 잘려 7부분으로 토막난 사람의 시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신 씨는 즉시 신고를 했고요. 10분 후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발견한 시체에서는 팔과 몸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쓰레기 적치장을 모두 샅샅이 수색을 했지만 나머지 팔과 몸통, 그 외에 소지품 등 단서를 일체 발견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팔이 잘려나간 탓에 지문 대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 시신은 나머지 부위를 전부 발견하지 못한 채 수습이 되어 국과수에 보내졌고요. 시신의 감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시신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5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여성이고요. 키는 대략 150에서 155cm 정도 추정되고, 계란형의 얼굴로 이마가 넓고 쌍꺼풀이 없으며 돌출형의 입이며 미간 사이에 옅은 점이 있고 77 사이즈의 통통한 체형으로 추정되며, 특이한 점은 윗 앞니와 아래 어금니 3개를 발치한 후 보철 치료를 했고, 앞니에 V자형의 홈이 있으며 사인은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한 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경과한 것으로 살펴지며, 절단된 부위들이 상당히 깨끗하게 잘려나간 것이 특징이라고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독특하게도 시신의 훼손 부위는 불필요한 훼손이 전혀 없이 너무나 깔끔하게 한 번에 깔끔하게 관절 부위만 절단이 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과정은 법의학자와
또는 전문가들도 힘들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의 직업을 정형사나 또는 적어도 도축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을 했고, 실제 정형사들도 시신 사진들을 보고 발굴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위치한 도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그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유력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신의 앞니에는 독특하게도 중국인이나 조선족에게 자주 나타나는 V자형 홈이 있다는 특징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는 해바라기 씨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까먹어서 생기는 특징으로 중국인 혹은 중국 내의 조선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즉, 피해자가 한국 국적이 아니었기에 내국인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는 난항에 빠지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국적을 떠나서 너무나도 참혹하게 돌아가시고 시신마저 훼손된 이분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해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합니다. 당시 70명의 수사진으로 전담반을 구성을 하고요. 경찰은 확보된 피해자의 얼굴을 토대로 몽타주를 그려서 천안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인 아산, 평택, 안성에 이르기까지 무려 4만 5천 장을 배포를 하였고요. 심지어 이 사건과 피해자의 몽타주가 실린 신문을 만들어서 중국에까지 배포를 했으며 특명 공개 수배를 통해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인원 수배를 하였으며 25만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지만 범인은커녕 피해자의 신원조차도 그렇게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는 난항에 빠지고 맙니다. 시신의 치아 상태에도 주목을 해서 천안 시내 모든 치과를 통해 확보한 13만 건의 진료 기록을 조회하고 천안시와 아산시 영기군에 이르는 지역의 모든 치과 병원 기록을 수사를 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단 사건 당일 쓰레기를 수거한 환경미화원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이 유기된 시간만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당일 새벽 3시경에 쓰레기를 수거한 미화원은 시신이 들어있는 50리터 흰색 쓰레기 봉투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범인이 시신을 유기한 시각은 새벽 3시 이후부터 오전 9시경까지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시신과 같이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던 11점의 헌 옷과 이 옷들의 출처를 토대로 피해자의 신원을 추적했으나 피해자의 옷들로 추정되는 옷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았고 판매되지도 않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브랜드였고, 함께 유류품으로 남은 의류 중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페인트와 폴리우레탄 부스러기가 묻은 남성용 바지만이 유력하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유류품 중에서 발견된 한국에서 제조된 빨간 바지와 이를 구매한 9건의 기록을 토대로 신원을 추적했으나 옷을 구입한 9명 중 7명은 카드로 계산을 했고요. 그중 2명 현금으로 계산을 했는데 1명은 신원이 확인이 되었으나 나머지 1명은 안타깝게도 CCTV 기록이 지워져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05년 12월 24일에 구입한 나머지 1명의 신원 파악이 안 된 걸로 봐서는 이 구매자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CCTV 기록은 지워진 상태였고 구매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 유류품을 통해 피해자의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시도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사건을 전담한 수사진들은 범인이 시신을 유기하면서 범인과 피해자의 의류를 한 군데에 몽땅 모아버린 모습에서 범인이 두려움과 공포를 추측을 했으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 길가의 쓰레기장에 유기한 것은 쓰레기장에 쓰레기 더미들과 함께 유기하면 자연스럽게 쓰레기차가 수거해 갈 것이고 그로 인해 완전 범죄를 노릴 수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추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멀리 있는 지역에서 범행 현장까지 와서 유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을 테니 범인은 현장 주변에서 살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던 중 7개월 후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중랑 하수 처리장에서 한 직원이 검은 비닐 봉투를 발견하고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 신고를 하게 된 검은 비닐 봉투 안에서는 팔과 몸통만 들어있는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천안에서 발견된 시체에서는 어디가 없었죠? 팔과 몸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랑구 하수천에서 발견된 검은 비닐 봉투 안에서는 팔과 몸통이 발견이 됩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국과수의 감식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이 시신의 주인은 6개월 내에서 1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중년 여성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매우 동일하죠. 이에 경찰은 매우 흥분하게 됩니다. 와, 드디어 사건의 실마리가 이렇게 풀려가는구나 라고 흥분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에서 발견된 시신은 팔과 몸통이 없었고 성동구에서 발견된 시신은 팔과 몸통만 남아 있었는데 거기다 사망 시점도 대체적으로 일치했고 만일 이 시신이 천안시에서 발견된 시신의 일부라면 약 100km 가까운 거리를 두고 운반된 셈이었는데요. 일단 두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를 조회하기 위해 국과수에 맡기고 천안경찰서와 성동경찰서는 공조수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이 두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가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고 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몸통과 팔이 없이 나머지 신체가 토막난 채 발견된 천안의 토막 시신과 팔과 몸통만 발견된 서울의 시신이 서로 부족한 신체 부위를 메꿀 수 있는 조건이라서 동일인일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으나 DNA가 매치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의 시신이다 라는 결과예요. 이게 이로 인해서 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고 현재까지도 시신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시신으로 발견되신 이 피해 여성분은 무연고자로 분류되어
천안시 동남구의 무영고 묘지에 매장되어 있으며 사건은 충남지방 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으로 이관되어 남아있는 출입국 사무소의 자료를 토대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건의 수사를 맡은 수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피해자의 죽음이 퇴직 후에도 여전히 생각이 나고 깊은 아쉬움이 있다고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후 이 사건으로 국내의 외국인들과 외국 교포들이 얼마나 범죄에 취약한 상태로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천안 토막 살인 사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브리핑 다 들으셨는데 이해하셨나요? 아직 이해 못한 부분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질문 주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사람의 시신을 훼손해서 각각 다른 각각에 유기된 케이스라면 정말 개또라이 개사이코고 우연치 않게도 각각 다른 인물이 이런 사건을 유기를 각각의 장소에 했다면 범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특이할 점은 당시에 이 지역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외국인들의 밀집도가 조금 높았다고 합니다. 이 주변이 시신 발견 장소 이 근방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밀집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영가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시신이 유기되는 장면이라도 볼 수 있다면 미제 사건에 한 점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건 들고 나왔습니다.